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과서 7쪽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들으는 분들은 교과서를 갖고 있지 않고 우리 안양전기공과학원에 다니시는 분들의 전기기능사 실기 책입니다. 책의 7쪽입니다. 책의 7쪽 여기 보면 7쪽 이렇게 되어 있죠. 7페이지에 있는 것을 설명하도록 하는데 우리 저번 시간에 한 거를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다시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했냐면은 저번 시간에 계정기를 했는데 계정기란 걸 했는데 우리 이제 계정기는 리레이다. 영어로 리레이다. 그리고 리레이고 우리말로는 전자석이다. 이런 걸 했는데 이 전자석은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면은 이런 전자석 코일에다가 쇠에다가 이제 코일을 감아 놓은 거죠. 쇠에다가 코일을 감아 놓고 여기 스위치도 하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고 접점이 A 접점은 오른쪽에 떨어져 있는 거 오른쪽에 그리고 위쪽에 그린다. A 접점. 또 어떤 식으로 그릴 수도 있냐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꼭지를 이렇게 해 놓은 것. 그 다음에 또 A 접점은 이렇게 표시하고 B접점은 어떻게 표시하냐면은 붙어 있는 것 왼쪽에다 그린다. B접점. 그 다음에 B접점은 또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B접점은 이렇게 표시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거는 구리선입니다. 그냥 선이고 요게 이제 철편입니다. 철편.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한번 표시하겠습니다. 이게 철편이에요. 여기다 철편으로 되어 있어서 스위치가 지금 전자석이 안 돼 있는 거죠. 스위치가 열려 있으니까 스위치가 열려 있을 때는 이렇게 있다가 스위치가 탁 닫히는 순간 스위치가 닫혔어요. 스위치가 닫히는 순간 전기가 휙 통해 가지고 이게 전자석이 NS 전자석이 되는 순간 여기에 있는 철편들이 이 전자석에 의해서 붙고 요건 어떻게 돼요? 떨어졌다가 다시 스위치가 열리는 순간 스위치가 딱 열리면은 다시 열리면은 여기 뭐가 있다 그랬어요? 중요한 게 있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스프링이 있다 그랬죠. 스프링에 의해서 다시 전부 다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원위치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원위치 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리레이라고 한다. 리레이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인 조그만 리레이 이런 8핀 리레이는 요 8핀 리레이 이런 거는 그냥 한 3,000원, 3,500원, 3,500원 정도 하고 11핀 리레이 약간 비쌉니다. 이것도 뭐 한 4,500원 이렇게 하고 4,500원 하고 그 다음에 파워 리레이 이 파워 리레이는 리레이 중에서 좀 튼튼한 겁니다. 튼튼한 이런 리레이는 한 38,000원부터 한 55,000원에 비싸다. 왜냐면은 이런 리레이는 전부 다 붙었다 떨어질 때 이게 붙었다가 떨어지고 할 때 불꽃이 튑니다. 이 불꽃이 튀는 것에 의해서 금방 마모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3,500원이나 4,500원짜리는 이거 뭐 14핀 리레이도 그렇고 전기가 조금 흐르는 곳 전류가 조금 흐르는 곳에서는 일반 리레이 그 다음에 전기가 많이 움직이는 뭐 타워 크레인이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데서는 파워 리레이를 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 타이머도 있어요. 타이머도 리레이인데 타임 리레이라고 했죠. 리레이인데 여기에 전자석 접점에 A 접점에 전자회로가 붙어 있다 그랬어요. 전자회로가 붙어 있어서 조금 비쌉니다. 15,000원 정도. 그렇지만은 이것도 다 리레이의 종류다. 이런 거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들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설명하면 또 길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한 페이지 앞으로 가니까 이제 작업번호 1 우리 작업번호 1인데 설명을 좀 해놨습니다. 단상 큰 전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일반 가정에 쓰이는 것 110V나 220V 쓰이는 것. 자
여러분 집에 전기를 쓰는데, 자, 여러분 집에 220V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스위치는 생략하고, 여기는 예를 들어서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등, 전기를 많이 씁니다. 전기를 이렇게 많이 써야죠. 엄청나게 전기를 많이 쓰죠. 이렇게 다 병렬로 전기를 씁니다. 이런 거를 우리 쓰는 거를 영어로 뭐라면은 부하라 그러고 LOAD 부하라랍니다. 그래서 부하가 많이 걸렸으면은 과부하라 그러죠. 과부하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차단기가 떨어지고 하는데, 아무튼 이거는 큰 전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큰 전기가 아니고 많은 전기예요. 많은 전기고, 하나의 개체가, 하나의 부하가 큰 전기를 쓰지 않고 여러 개의 전기를 많이 쓰고 있는 거는 많은 전기. 이거 큰 전기를 필요로 하지 않은 것, 큰 전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삼성식 큰 동력을 필요로 하는 것.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삼성이 있는데, 삼성 엘리베이터를 써요. 엘리베이터 써놨죠. 이 엘리베이터는 한 개뿐이 없지만 큰 전기를 씁니다. 그렇죠?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10명이 타면은 한 80kg 곱하기 10명 하면은 800kg을 견뎌내야 되고, 엘리베이터의 자체 무게도 있고, 그러니까 큰 동력을, 하나의 개체로도 큰 동력을 사용한 것은 삼성. 그 다음에 하나의 개체수가 아무리 많아도, 이거는 하나의 개체수가 작은 전기를 쓰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상을 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안양전기공과학원에 들어와 있는 전기를 한번 봅시다. 안양전기학원에 들어오는 전기선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은 빨간색입니다.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녹색선 하나 그릴까요? 녹색선 하나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선이냐면은 RST 삼상이 들어와 있어요. 그 삼상, 여기에 얼마가 들어와 있냐면은 380, 여기도 380, 여기도 380. 왜 380? 이게 380이 들어와 있는데, 요건 이제 중성선입니다. 요건 뉴트럴 중성선인데,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때는 이 RST에서 선을 빼갑니다. RST에서 선을 뽑아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운용을 해요. 큰 전기죠. 삼상. 예, 큰 전기를 쓰니까 삼상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안양전기학원에서 쓰는 일반 전기 220V, 그냥 전광등을 쓸 때는 어느 선을 쓰나 하면은, 다시 검정색을 써야겠네. 파란색을 쓸까요? 파란색을 써서 R선에서 뽑아내든 S선에서 뽑든 T선에서 하나 뽑아내가지고 여기에 뉴트럴 중성선을 하나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1층, 2층, 3층, 4층 뭐 전구, 방안, 전구 이렇게 해가지고 병렬로 이렇게 다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상하고 삼상의 차이점은 뭔가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단상은 작은 전기, 하나의 개체가 작은 전기가 여러 개 모여있는 것은 단상, 하나가 있더라도 큰 전기를 쓰는 것은 삼상을 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개념이죠. 예. 단상 삼선식은 요즘엔 잘 안 쓰는데, 저희 어머니가 살고 있던 집에 저희가 한 30년 동안 살았는데, 그때는 어떻게 됐냐면은 변압기가 이렇게 돼 있고, 변압기가 하나 들어 있고, 여러분들 혹시 이런 집 쓰고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110짜리를 쓸 수 있고, 여기도 110V짜리를 쓰고, 그 다음에 여기는 220이에요. 그러니까 천정등은 220을 쓰고 있는데, 벽에 있는 콘센트에는 110짜리 콘센트도 있고 220짜리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편합니다. 예, 편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선물 커피포트를 사왔어. 그럼 110V, 미국에서 사온 거니까 110V가 있고,
또 유럽에서 110V 사왔다면 110V 콘센트를 끼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220으로 통일되어 있으니까 220짜리 그냥 쓰는 거는 그냥 220 콘센트에 끼우고, 이렇게 상은 하나인데, 여기 상은 하나인데 선이 몇 개다? 하나, 둘, 세 개다. 이런 거는 단상 3선식이라 해가지고, 요즘지는 아파트에는 없지만은 저희가 30년 이상 살고 있는 이 아파트에는 이런 삼상 3선식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이제 개념을 알아두시고, 자, 집에 전기 들어온 걸 한번 보겠습니다. 집에 전기 들어온 걸 보니까 하나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들어있는데, 교류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있습니까? 없어요? 자, 한번 재봅시다. 테스터기로 여기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터기로 요 A점과 요 A점과 요 B점을 한번 이렇게 갖다 재면은 몇 볼트가 나와요? 220볼트가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다시 테스터기를 방향을 바꿔서 이번에는 아까는 A하고 B를 접었는데 이번에는 B하고 A를 접어도 똑같이 220입니다. 그런데요, 이 선을 여러분들이 만지면은 A선을, 우리 전기선을 몇 선 만지면 사람이 죽습니까? 한 선입니까? 두 선입니까? 자, 전기선은 요 플러스 선 이렇게 돼 있는 선을 만지면 죽습니다. B점에 있는 선을 만지면요, 전기가 안 와요. 그러니까 전기선은 기본적으로 중성선을, 여기 중성선이고 마이너스 선을 만지면은 전기가 안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이제 일을 합니다. 일을 했는데 전기를 끊지 않고, 또는 전기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거 할 때 테스터기를 가지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이 벨 테스터가 아닙니다. 벨 테스터가 아니고 220V 전압을 재는 테스터기를 가지고 여기 A점과 B점을 재면은 여기 200, 둘 다 220인데 어느 게 플러스 선이고 어느 게 마이너스 선인지는 몰라요. 그 아는 방법은 여기 뭡니까? 검전기죠. 검전기입니다. 검전기가 여기 한 3,000원짜리 하는데, 검전기를 여기 갖다 대고 요거를 요렇게 가지고 여기다 갖다 대면은 여기서 삐삐삐삐 소리가 나요. 전기가 살아있다는 뜻이죠. 여기다 갖다 대면요, 소리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요 소리가 나는 선에 갖다 대면은, 손을 갖다 대면 사람이 감전될 위험이 있고, 여기는 전기 안 오니까 만져도 괜찮습니다. 여기 이제 왜 이런 설명을 하냐면은, 요 한 페이지 하나만 넘어가면은 이 중력선을 알게 돼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전기선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들어왔는데, 여기 들어와 있는 선이 아까 어디서 뽑아낸다 그랬어요? 하나, 아까 다시 한번 빨리 한번 설명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RST가 예를 들어서 380V가 들어와 있다. 이건 이제 일반 건물입니다. 여러분 집에는 다 220이 그냥 곧바로 들어와요. 여기 300, 그중 안양전기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뉴트럴 선이 있는데, R선하고 N선을 뽑았는데, 요 R선을 제가 뭐라고 표시했냐면 플러스 선이라 했고, 뉴트럴 선을 여기 마이너스로 생각합니다.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있는데, 요 마이너스는 중성선이지만 다 바깥으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접지가 되어 있어요. 땅에 다 묻혀 있어요. 땅에 다 묻혀 있다는 뜻입니다. 묻혀 있어서 이거는 전기가, 검전기로 하면은 전기가 안 오고, 여기는 검전기라면 전기가 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구다마를 하나 이렇게 연결시켰습니다. 전구다마를 연결시키는데, 전구다마 아시죠? 전구다마를 연결시키는 게 여기 이름이 뭐예요? 공식 명칭이 리셉터클입니다. 우리 전기 기능사 시험 보면서 했죠? 리셉터클 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제가 이거 수업할 때는 퀴즈를 냅니다. 퀴즈를 내가지고 이름이 어느 겁니까? 리셉터클. 다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와 있나? 한 페이지 앞으로. 이거죠, 이 그림. 리셉터클. 이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녹색임, 리셉터클. 이게 저기 써놨는데,
이게 뭐죠? 뭐가 생각납니까? 천정이 생각난다고요? 에디슨이 생각나야 됩니다. 에디슨. 왜 에디슨이 생각나면은, 에디슨이 1879년 11월 4일 백열전구를 만들어내서 특허를 낸 날입니다. 이게 지금부터 우리가 2020년이니까 2020년으로 해서 계산을 빼면은 이거 지금부터 한 140년 전입니다. 140년 전에 에디슨이 만든 겁니다. 그때는 이제 이 플라스틱은 쓰지 않았고 다른 걸 썼는데, 아무튼 이 모양의 자체는 140년 전 만든 건데 지금도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리셉터클의 모양이 약간 변했으면 해주면 LED 등도 다 이걸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전기의 역사가 에디슨이 1879년 11월 4일 백열전구를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다가 특허를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언제 했냐면은 그 1879년 12월 31일 날, 이제 마지막 해가 가는 날이죠. 마지막 해가 가는 날에 신문 기자와 유명한 그 사업가들을 다 초청해서 자기의 기차역이 있는데 기차역에서 떨어진 자기의 실험실, 시험실이 아니고 연구소죠. 연구소에다가 여기 오면서 백열전구를 켜고 자기의 연구소에 백열전구를 환하게 킨 날입니다. 이 날이 1879년, 지금부터 140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 만든 리셉터클이, 이 리셉터클을 지금도 쓰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씁니다. 네, 앞으로도 없어질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백열전구를 이제 생산이 중지됐습니다. 왜냐면 백열전구가 뜨거워요.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바꾸는 게 전구담화인데 그 전구가 만지면 뜨겁습니다. 열을 많이 발생해요. 필라멘트에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전구를 생산 중지됐습니다. 중지됐는데 이제 일부분에서 쓰고 안 쓸 줄 알았는데 LED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계속 리셉터클은 계속 쓰이게 되는데, 왜 이거를 끄집어냈냐 하면은 여기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라고 한번 끄집어냈습니다. 자세히 끄집어냈는데 뭘 보냐면요. 자, 여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는, 자, 단자가, 여기가 A 단자가 있고 여기 B 단자가 있는데, A 단자는 이렇게 해가지고 가운데 단자고 B 단자는 이 바깥 단자예요. A 단자는 플러스, B 단자는 아까 중성선 마이너스를 연결하는 겁니다. 그냥 막 연결하면 안 됩니다. 우리 연결할 때 우리 전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A 단자의 바꿔서 연결하면 불이 안 들어오느냐? 바꿔서 연결해도 불은 들어옵니다. 불은 들어오지만 그렇게 하는 거는 전기 기술자가 아닙니다. 정석으로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막 연결하는 거예요. 자, 아까 플러스가 살아있다 그랬죠? 플러스가 살아있다 그랬으니까 플러스가 살아있는 선은 어디에다 연결하면은 이렇게 연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선은 어디에다 연결하면은 마이너스 선은 이렇게 연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렇게나 막 연결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됩니다. 여기 파일럿 램프라고 되어 있는데, 파일럿 램프에도요, 여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검은에서 안 보이지만 여기 가면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써 있어요. 그래서 그럼 플러스는 어디에 연결하느냐? 플러스는 이게 여기 플러스 있는 선에다 연결하고, 마이너스는 이쪽에다 연결하라, 이런 뜻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럼 바꾸면 괜찮지 않냐? 바꾸면 불이 안 들어오느냐? 들어옵니다. 들어오지만 규정에 어긋난다. 이 규정입니다. 규정에 어긋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자, 건널목이 있는데, 건널목이 여러분들이 녹색불이 들어왔을 때만 여러분들이 건너문을 건너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기 보니까 차가 안 와. 차가 안 와서 불을 휙 그냥 에이 빨간불인데도 건넜어. 괜찮잖아요, 그죠? 경찰한테 잡히지만은 괜찮습니다. 그지만 불법이죠.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 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전기를 연결하는 것도 아무렇게나 막 연결하면 안 되고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잘못 연결해 가지고 나중에 화재가 난다든지 사람이 죽는다든지 그러면은 그 잘못 연결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리셉터클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연결을 한다.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 리셉터클에도 뭐가 있다? 플러스가 있고 뭐가 있다? 마이너스가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140년 전 에디슨이 만든 전기가 우리가 지금도 이것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해가지고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뒤로 가서 아까 있는 한 페이지 뒤로 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연결을 한번 보니까 이건 지우겠습니다. 이건 지우고 또 잘 안 지워져요. 네. 여기 이제 또 빨간색을 하니까 조금 더 크게 하고 보겠습니다. 좀 작으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플러스 들어와 있는 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거는 요 마이너스라는 거는 중성선입니다. 중성선. 요 중성선이죠. 중성선인데 밖에 나가면은 이렇게 다 땅에 접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검전 드라이버로 여기를 체크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를 체크를 하면은 띠띠띠띠 하고 소리가 울리고 여기는 소리가 안 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플러스에서 내려오는 선은 어디로 연결합니까? 아까 리셉터클의 플러스 단자, 마이너스 하는 거는 리셉터클의 마이너스 단자에다가 연결한다. 여기 다시 한번 제가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은 리셉터클이 이렇게 있어요. 리셉터클이 이렇게 해가지고 있으면은 여기 나사가 2개 있다. 나사가 2개 있으면은 여기에 가운데 단자, 파란색으로 합시다. 가운데 단자가 이렇게 톡 튀어나와 있는 쪽은 플러스, 이쪽은 가에 연결된 거는 여기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리셉터클을 연결할 때 그냥 막 연결하면 안 되고, 이렇게 선이 검정색으로 하겠습니다. 검정색으로 하면은 선을 이렇게 해가지고 플러스로, 위에는 플러스는 플러스로,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로 이렇게 연결을 해야지 맞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 설명이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불만 들어오지 끌 수가 없잖아요. 자,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 가니까 이번엔 스위치를 달았어요. 스위치를 달았습니다. 스위치는 어느 쪽에 다는가? 여러분들 이 시퀀스란 말이 이제 자꾸만 나옵니다. 시퀀스. 요새는 줄여서 그냥 시퀀스 이렇게 하는데, 시퀀스란 말도 이건 누가 설명해 주는 사람이 좀 없어요. 그래서 설명을, 우리가 이제 전기를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혹시 누가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자, 한번 설명을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퀀스가 무슨 말인가? 자,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세탁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세탁기가 있는데, 이 세탁기에 처음에 세탁기를 돌릴 때 어떻게 됩니까? 빨래를 집어넣죠. 빨래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물을 채워 넣습니다. 그 다음에 세제도 집어넣어야죠. 세제도 집어넣고, 비눗가루를 집어넣고, 이제 돌아가면은, 시작하면은 세탁기에 이제 물이 휘 하고 돌아가면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단계를 보니까 물을 한번 다 배수를 합니다. 물이 들어가고 물을 배수하고 물을 다 빼내는 거죠. 물이 더러우니까. 물이 다시 들어옵니다. 물이 다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윙 돕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 더 합니다. 한 번 더 배수하고 그 다음에 다시 물이 들어오고 자동으로 되는 거죠. 자동.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요새 나오는 거는 뭐 탈수도 합니다. 탈수도 하고
이래가지고 세탁 과정이 다 끝내면은 이제 끄집어내서 이제 빱니다. 그런데 이제 과학이 발달했잖아요. 과학이 발달하니까 이거를 여기에다가 물이 너무 더러워 센서를 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깨끗한가 깨끗하지 않은가, 물이 깨끗하지 않거나 비눗물이 남아있다는 거는 이 옷에 아직 뗏물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센서를 달아가지고 다시 한번 이게 더러우면은, 깨끗하면은 통과, 깨끗하면 통과, 더러우면은 다시 피드백 되돌아온다 이게요. 피드백을 시켜서 한 번 더 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 더 돌려서 다시 한 번 더 깨끗하게 하는 것. 근데 전에는 이게 안 됐어요. 센서 기능이 뛰어나지 않아서 안 되는데 지금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했으니까 센서가 좋잖아요. 이렇게 세탁기를 만듭니다. 이게 세탁기죠. 이런 세탁기를 많이 만들면은 잘 팔립니까? 안 팔립니까? 이 세탁기를 만들면요, 이 세탁기 회사는 망합니다. LS에서만, LG에서 만들었다고 망해요. 아니, 삼성이나 LG에서 전 세계의 약 70%는 이 가전제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에서 이걸 모르겠어요? 이 센서가 없어서 못 만들까요? 아닙니다. 이 센서를 해가지고 달면은 여러분 이 세탁기에 빨래를 집어넣을 때 빨래의 종류를 여러, 양말도 있지, 팬티도 있지, 뭐 여러 가지를 많이 집어넣는데 여기에 있는 그 빨래의 양말이나 면으로 된 것도 있고 모로 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한번 더 돌리기 시작하면요, 이거 나올 때 뭐가 돼요? 걸레가 됩니다. 걸레. 금방 다 낡아버리는 거죠. 빨래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압니다. 이렇게 다 알지만 정해진 순서만 되면은 여기에 대한 센서가 없이 피드백이 있으면 안 된다.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피드백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탈수까지 그냥 우리 세탁기를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그냥 끝내는 것. 시퀀스. 이게 시퀀스입니다. 이건 시퀀스고, 이것도 자동 제어입니다. 자동 제어의 일부분인데, 자, 그러면 또 이건 뭐냐? 피드백 있는 건 어떤 거냐? 자, 우리나라에서,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인천공항에서 어딜 가나 하면은 독일에 있는 프랑크푸르트를 가요. 독일에 있는 프랑크푸르트 공항을 가는데 몇 시간을 가냐면은 12시간 내지 14시간을 갑니다. 12시간 내지 14시간 동안 날아가는데 이 인천공항에서 비행기가 뜰 때부터 그 기장하고 부기장이 있으니까 부기장하고 기장하고 둘이서 사이좋게 나눠서 운전합니까? 비행기를 조종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뜰 때요, 인천공항에서 뜨기 전에 여기 A점, 여기 B점, 여기 C점, 가는 공항의 D점, 여기 C, D, E 해가지고 여기 점을 다 A, B, C, 뭐 C가 뭐 이렇게 여러 많아 이렇게. 아무튼 이런 점을 다 위치를 그 컴퓨터에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뜰 때 조종사하고 부조종사가 주의 깊게 비행기가 뜨고 어느 궤도에 올라가기만 하면은 비행기 핸들을 자동 스위치로 탁 해놓으면은 비행기가 알아서 A에서 B로, B에서 C로 해가지고 비행기가 날아가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하게 되면은 다시 조종사하고 부조종사가 착륙은 사람이 해야 되니까 이때 조종을 해가지고 착륙을 하는 겁니다. 가는 동안에 바람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후변화에 의해서 비행기가 삐뚤어갈 경우가 있어요. 비행기가 삐뚤어갈 경우에는 다시 피드백을 해가지고 이 피드백을 달아가지고 다시 조종, 다시 이런 방향을 거치면서 비행기가 날아가는 거는 이 피드백 장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온전한 자동 제어죠. 기본적인 자동 제어인데 이게 실질적인 피드백이 있는 자동 제어고 이건 피드백이 시퀀스는 피드백이 없는 자동 제어예요. 이제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가 전기 기능사를 하는 과정은 일반 피드백이 있는 자동 제어가 아니고 피드백이 없는 자동 제어 시퀀스를 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왜 그 비행기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것이 언제냐면은 비행기가 왜 뜰 때 하고 비행기가 내릴 때를 하잖아요. 왜 그럴까? 이 과정 전체 과정은 다 자동으로 가는 거고 비행기가 뜰 때 하고 내릴 때는 비행기 조종술이 필요한 겁니다. 비행기 조종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사고가 많이 난다는 얘기를 이제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전기를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무슨 말인지 알아는 것은 중요하죠. 예, 무슨 말인지 알아야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치를 여기다 달았어요. 스위치를 달았는데 이 스위치를 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3루 스위치를 달았는데 일반 단로 스위치를 달아도 괜찮고 그런데 이 스위치는 전원 측에 꼭 달아야 돼요. 전원 측에 달아야지 이쪽에 부하 쪽, 이게 부하의 뒤쪽에 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쪽은 안 된다. 왜 그런가? 자,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자, 두 개를 한번 그려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스위치를 한번 보고 파란 이거 좀 지우고 해야 되는데 지우고 보겠습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전구 리셉터클이지만 리셉터클이 아니고 아주 큰 전등 자체를 합시다. 전등 자체를 하는데 내가 스위치를 열었어요. 아까 얘기했죠? 이 검정기를 갖다 대면은 이 플러스 댁에 검정기를 갖다 대면은 A점을 갖다 대면은 띡띡띡띡 소리가 나고 전기가 들어와 있다는 걸 표시한다 그랬죠? 여긴 전기가 들어와 있는 선입니다. 전기가 들어와 있는 선. 아까 마이너스 쪽은 검정기를 갖다 대면은 이 B점을 갖다 대면은 띡띡띡 울지 않는다 그랬어요. 전기가 안 옵니다. 이쪽은 전기가 안 왔어요. 자, 내가 이 전등 전체를 갈고 싶은데 선을 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다 갈고 싶은데 어떤 사람이 내가 이제 갈겼는데 요 점을 만졌어요. 여기 스위치가 꺼져 있잖아요. 스위치가 꺼져 있으니까 이거 만져도 괜찮고 이쪽은 아예 전기가 안 오는 쪽이야. 괜찮아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습니다. 다시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설명을 다시 한번 하면은 내가 여기를 A점을 만졌어. A점을 만져도 스위치가 열려 있으니까 괜찮아. 여기는 220V가 걸려 있습니다. 220V가 걸려 있는 상태에서 스위치를 껐으니까 A점을 만져도 괜찮아. B점을 만져도 어때요? 괜찮으니까 나는 마음 놓고 이 끄집어내서 드러내고 손을 다시 이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자, 스위치를 한번 반대로 한번 해보겠어요. 제가 이번에는 검정으로 다시 한번 해봅시다. 검정적으로 이번에는 전등을 이렇게 달고 스위치를 이렇게 달아봅시다. 이렇게 달았어요. 스위치를 이렇게 달았더니 이렇게 달면 어떻게 됩니까? 불은 안 들어오죠. 지금 불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스위치가 열려 있으니까 회로가 열려 있으니까 불은 안 들어와 있는데 여기를 A점이라 합시다. 여기를 A점이라 하고 이거를 B점이라 하면은 전기 안 들어왔으니까 괜찮다 해가지고 내가 여기를 탁 만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감전이 되죠. 감전. 여기 전기 들어와 있으니까 220V가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이쪽은 관계없지만 이건 감전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경우가 생깁니다. 잘 죽고요. 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스위치는 기본적으로 다 어디에 간다? 전원 측에 단다. 법규입니다. 법규. 전원 측에 이걸 왜 아래쪽에 안 달까?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도 검정기를 얘기했지만 우리 앞으로 여러분들이 전기 기능사를 따가지고 전기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점퍼라든지 그 속원 안에 또는 바깥에도 꼭 검정기를 갖고 다니는 게 기본입니다. 테스터기하고 검정기를 갖고 다니는데 테스터기는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재도 220이고 이렇게 반대로 재도 220이고 어느 게 전기가 살아있는 선인지를 몰라요.
검정기만이 여기를 대면은 띡띡띡 울고 여기는 어떻게 검정기를 갖다 대면 안 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위치를 여기 스위치를 어디다 달아놨냐면은 어느 쪽에 달았다? 전원 측에 달았다. 이런 거를 그림을 하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만 하시면 되시고 여기 이제 저는 왜냐면은 3로 스위치가 여기 3로 스위치입니다. 달로 스위치는 이렇게 돼 있어요. 달로 스위치는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달로 스위치는 생김새는 똑같습니다. 3로 스위치나 달로 스위치나 생김새는 똑같고 이거는 스위치 그냥 뭐 스위치나 스위치 1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스위치에 3 이렇게 써요. 3로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조금 더 활용성이 더 높아요. 요거 예를 들어서 근데 일반 가정에서는 아파트나 레지던스는 다 달로 스위치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돼 있다. 요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요까지 하고 다음에 이제 작업번호 또 3, 작업번호 3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